전수 다 낙선자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세 번째죠 벌써? 네. 세 번째인데 당에서 시키는 일을 최근에 마친 이지은 위원장님. 그 전당대에서 네네. 일을 하셨다면서요? 네네.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선관위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네. 현장 따라다니면서 같이 보기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발표할 때 표 계산하고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표 계산은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그 뭐 했어요, 그럼? 현장에 따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실에서 그 개표했을 때 그 개표가 제대로 됐는지 참관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개표는 제대로 됐겠지, 자동으로 됐어. 그런 거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런 당직을 맡지 못하고 복덕방을 하시고 계시는 유삼영 위원장님, 복덕방 잘 됩니까? 예, 복덕방에 이제 물건도 들어오고 또 이렇게 그 전세 사기가 좀 심각하니까 예. 전세 사기 피해 없다고 이제 제가 믿을 수 있는. 그렇지. 경찰 출신이고 하니까.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전세 사기가 이제 우리 그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동작에도 전세 사기가 피해가 많으니까 염려가 됐는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좀 소개를 해주라 이런. 그거 저기 뭐야 캐치프레이즈도 넣어야 되겠다. 내 앞에서 전세 사기는 없다. 영어로 하면 전세 사기 프리. 전세 사기 프리. 프리. 전세 사기. 그래서 물건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 아니 그 우리 유상민 위원장이 한다는 걸 알면은 네. 저기 가면 전세 사기 물건 없겠다라고 생각할 테니까 앞으로 그걸로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복덕방 역할을 되고 있습니까? 예, 복덕방의 역할이 뭐 물건도 소개하는데 방금 말했던 물건은 이래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지금 첫 거래 성사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써야 그래가 성사가 되는데 아직 계약서는 안 써봤습니다. 아직 그럼 수수료는 제로네. 예, 수입은 제로고 예.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덕방 그거 말고 복덕방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산업반호수 기능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또 희한한 질문하는데 아들을 경찰 대학을 보내고 싶은데 지역구 안 사는데도 상담이 되느냐? 상담이 되는. 한참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담을 종합 했습니다. 상담소. 네. 자, 종합 민원 해결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강철 위원장은 병원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병원 지금 만들어야 될지 제가 우리 현장에 나가야 될지 고민 중에 있어요. 요새 의료 대란이라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특히 흉부외과 전공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흉부외과가 부족한 전문인이 예,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우리 코로나 때 뛰어들었듯이 이것도 역시 위기 상황 생기면 현장에 뛰어드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지금 한가하게 개업 준비할 때가 아닌 것 같고. 진짜 그 정도로 예. 현장에 위기예요? 예, 그럼요. 계속 본고들이 지금 나오는데 네. 실제적으로 뽑았다는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 자꾸 부족하니까 네. 찾고 있는데. 네. 거기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 축에 들고 30, 40대가 열심히 좀 일할 수 있는 연령층인데 그 의사들이 실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큰일이 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응급실도 지금 네. 뺑뺑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거 실태 조사조차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주변에서 다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응급실 가기 어렵다고 이제. 아니 주변에 이제 친구들 그다음에 저희 또 의사 친구들도 있지만 일반 친구들도 막상 본인이 다쳤을 때 네. 제가 경험한 바는 갈비뼈 골절이 있었는데 그 골절 후에 병원 한 3군데 돌다가 결국 한방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니 골절하고 한방병원. 그거는 좀 맞지 않죠. 그렇죠. 한방병원은 나중에 그 물리치료를 하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갈 수 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외래로 가서 CT 찍고 검사하고 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건 다행히 그래도 경상에 드니까 괜찮은데 정말 중환자들 사고 때문에 크게 이제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못했을 때 그 소중한 생명 잃은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 관리들 잘하세요. 네. 진짜. 다들 어른들한테 이번에 아프시면 안 됩니다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저는 이거 해결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그러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책임을 물을 이제 일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실태를 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정부도 발표를 안 하고 네. 실제 사망률이 늘었을 거란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그렇겠죠. 병원을 찾아서 병원에 갔는데 사망한 사람, 병원에 못 가서 사망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통계 자료들이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정부는 무조건 잘 커버하고 있다, 관리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요.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너무 무책임해서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건복지를 그 250%, 그 추석 때 지금 응급실 몰려오는 환자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네. 250% 인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돈 없으면 오지 마 이거 네. 아니죠?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이 충분히 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올려줘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의지를 높이는 건 말이 맞는데 네. 사람이 일단 없는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돈만 보고 와서 일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런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환자들 명피형이죠. 입장에서는 진찰료를 더 많이 내야 된다고? 당연히 뭐 경증이면 90%. 본인 부담이 예. 90%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돈 없으면 오지 말라는 얘기가 환자들 맞아요. 입장에서. 패스트트랙 만든 거예요. 이미 외국처럼 돈이 있으면 네 돈 내고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열어주는 하나의 방안이거든요. 거꾸로. 그게 결국 의료 역량하고 연결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건강보험제도의 어떤 틀을 깨는 제도예요. 다. 영리의료하고 연결되겠네요. 진짜. 그럼요. 예. 돈 있으면 돈 바로 있으면 들어가고. 좋은 의료 서비스 받고 돈 없으면 못 받고 그게 생명을 경시하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의료를 시장화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자 통제하고 이제 이 수요자도 통제하는 그러니까 환자들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전이 90% 본인 들어갔어요. 부담이 부담되면 오지 말라는 얘기는 네, 돈 없는 사람은 병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돈 없지? 그러면 3번 올고 한 번만 와. 네, 이러는 얘기거든요. 예, 그거 왜냐하면 90%가 되든 안 되든 돈 있는 사람들은 영향 안 받거든요. 아프면은 영향 받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이유가 젊은 층은 아프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긴 해요. 20대부터 잘 병원에 많이 갈 좀 일은 덜 없죠. 아파서 그렇지. 예. 많은 돈을 좀 내고 있어요. 그거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플 때 누구나가 다 병원에 가서 서비스 이용해야 되는데 그 길을 자꾸 막아놓는 일이 생기면 보험료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죠. 건보가 지속 그러면은 가능성이 민간보험으로 없습니다.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 굉장히 사악한 정부예요. 네. 지금 의료 저는 정책에 있어서 이거 좀 내면을 좀 깊숙이 우리가 왜 그런 2,000명 증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문 닫아야 되는 정부예요. 그 지금. 원인을 파악해서 반드시 밝히고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전은수 위원장 오래 기다리셨는데 안녕하세요. 들으면서 끄떡끄떡끄떡 맞아. 경청의 자세로. 구경꾼 하시다가 자 최고위원 끝났잖아요 이제. 네. 잠깐 하고 끝나고 그랬네. 아 그래도 굵고 짧게 어. 그 해봤더니 어때요 최고위원? 근데 남들은 안 해봤잖아 지금. 아니 저는 또 이제 그 저 밑에 울산이다 보니까 울산을 지금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또 방향으로 네. 저한테 이제 몫을 주셨던 것 같고 저는 너무 참 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뭐냐고 얘기해달라고. 아니, 못해본 사람들한테. 일단은 전략 지금 방향. 복덕방 하고 있잖아요. 또 의미 있는 또 복덕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수금 이렇게 전략 방향이 나오거든요. 이게 거의 그 방향에 맞게 이제 뭐 방송도 나갈 수가 있고 하는 방향들이 이제 민주당의 전체 방향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원내 상황이라든지 현안이 좀 계속 나오는데 그걸 계속 체크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당과 네. 또 현 이슈들이 이렇게 정리되고 돌아가는구나 네. 하는 거를 최고위원들 수준에서 지켜보고 왔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순회 경선 100% 참석을 했었거든요. 순회 경선. 네. 네. 그럼 전 월수금, 토일 이렇게 다녔었는데 바쁘셨네. 그 연설의 변화 그런 그걸 다 느꼈어요. 지켜봤어요. 진짜 현장에서.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네. 그 후보 그리고 네. 연설은 뭐였습니까? 뭐 인상적인 분들 사실은 저는 이제 연설은 김민석 최고님이 정말 좋아하고 소름 끼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어떻게 소름 끼쳤어요? 언제? 손을 내리칠 때마다 포즈. 포즈도 연설은 그렇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어.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그다음 어느 날 그 이현주 최고님께서 네. 표정이 너무 안 좋았고 막
사고 친 적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네. 근데 바로 현장에서 봤는데 오늘 너무 피곤하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는 이렇게 사실 비하인드 모르고 봤는데도 이번 전당대회는 첫 순위가 전부 다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 적이 없었어요. 네. 모두 다 바뀌었고 네. 모두에게 기회가 있었고 모두가 떨어질 수 있었던 네. 그런 선거였는데 그 드라마틱했죠. 네. 많은 분들이 네. 나도 떨어지는 건가 이런 경우도 있었고 내가 되는 건가 떨어질 줄 알았더니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 드라마틱을 다 봤다. 네. 뭘 배웠어요?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은 거 뭐? 남들한테 나는- 근데 저는 사실 대단한 분들이 지금 다 모여서 경선을 하시는데 이분들도 정말 이 세심하게 하나하나 다 체크해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얼굴 하얘지면서 이 부분 그 김병조 의원 이러셨어요. 좀 항상 이제 최상위권을 유지하시다 이제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627까지. 그 대기실에서 뵀는데 좀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표정이. 그래서 나 이제 기조 바꿀 거야. 기조 바꿀 거야. 근데 갑자기 그때 현장에서 이제 세게 확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좀 오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의원님들도 저는 강선 의원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마지막 연설. 어떤 연설은? 그 이제 우리는 출발점에 서려고 나온 게 아니라 결승점에 서려고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 울컥했다고 했었어요. 네. 왜요? 우리가 항상 출발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실 어디까지 끝까지 좀 간다는 생각도 못하고 항상 출발만 생각하는데 이게 꼴찌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꼴찌로 저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지를 또 마지막 댄스와 그분이 함께 또 댄스와 함께 말하고 나서 이슈가 돼서 지금 강선 의원도 굉장히 그 호응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 지금 총선이라는 과정을 어렵게 거치셨는데 네. 그걸 거치고 난 다음에도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원내 입성이 우선이다. 그걸 큰 고비를 넘어섰는데도 이분들이 이렇게 싸우고 계시는데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얘기해도 돼요? 네. 끼어들어도 돼요? 들어보세요. 네. 아니 우리가 보통 투표를 할 때 하루 만에 하잖아요. 하루 만에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투표 행위에 또 다른 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에 6일간은 여론조사도 공개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투표를 했고 이거를 중간에 투표함을 열어가면서 투표를 한 그렇죠. 거잖아요. 계속 공개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 순위가 떨어지면 좀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럴 때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는구나. 저는 약간 그걸 느꼈어요. 예. 누군가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읍소하기도 하고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방송에 나와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약간 윽박지르면서 자기를 좀 이렇게 해달라고 왜 안 해주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우리 김지은 위원장이 이지은이에요. 화내실 뻔. 이지은 위원장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지은 위원장한테. 그 얘기를 하면 누군지 드러날 것 오케이. 같아가지고. 네. 어쨌든 도와달라. 네, 도와달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읍소를 하기도 하는데 왜 자기를 제대로 뭐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반응도 여러 가지더라. 어려울 때. 네, 이분들이 지금 마음이 급하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여기 성격 드러난다. 매주 드러나니까. 네, 성격이. 네. 그리고 매주 바뀌니까. 맞아요. 네. 지지 후보도 매주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지지자들도 그랬어요. 네. 지지했던 사람이 이분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바뀌는 그런 현상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반응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 뒷줄에 박지원 의원님이 한번 앉으셨는데 박수 쳐 막 누구 나오셨을 때 빨리 박수 쳐 하다가 어떤 분들은 저절로 이제 박수가 나오니까 저절로 박수가 나오네. 박수 나올 분들은 이렇게 분위기가 재미없는데? 에피소드를 모름지기 재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최고위원은 네. 함부로 나올 게 아니구나. 함부로 나올 게 아니구나. 맞아. 정치 생명 걸고 나와야지. 그게 서로 쟁쟁하니까. 네. 함부로 나오면 안 맞아요. 돼요. 네. 그래서 다 제가 각자의 나온 강점을 데가 가지고. 제가 날렸었거든요. 굉장히 잘했죠. 아 맞아. 유삼영 위원장 최고위원 술 맛을 있었습니까? 있었죠. 예. 그래서 간두식을 잘하셨어요. 아니 이야기했지만 이기든 지든 상당히 발전하는 모습들이 보였다가 아까 그 말씀했는데 저도 거의 부러웠어요. 처음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출마했으면
이기고 지는 문제를 떠나서 발전이 있었을 것이다. 그 8명 일단 들어가야죠. 예. 그 전에 컷오프가 됐겠죠. 근데 네 분 모두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지켜봐 네. 본 거예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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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내가 어느 날 설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 연설하는데 끝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사진도 찍고 막 이러면서 사진 여기 쓸 수 찍고. 있으니까 연습도 좀 해보고 네, 네. 포즈도 잡아보고. 네. 아니 언제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네. 최고위원들 상대로 해서 정견도 듣고 그러겠습니까? 따로 이렇게 만나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강남 서초 당원대회를 따로 했어요. 연대해서 그 자리에 최고위원님들 후보들 모셔가지고 우리 이재현 저 위원장이 또 사회를 보고 토크콘서트 식으로 한번 진행을 했는데 네. 그게 상당히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표가 여기 있으니까 일로 와서 그렇죠. 절을 하는구나. 아니 그거보다 원외 지역의 어떤 고충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는 그 대의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줄 세워서 대충 네. 결과를 낼 수 있었거든요. 네. 이번엔 그게 소용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 현장에 가서 만나야 되는 거야. 표 좀 주세요, 제발.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만나셨던 분들은 반응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네, 현장에 아. 오셨다가 연설하신 분들은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표를 줄 수밖에 없지. 네. 그걸 아니까 그 다니는 거고. 거고 네. 전국을 다 다녔더만 네. 다들 고생들 했을 거예요. 국회 선거보다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 국회 선거는 자기 지역만 맞아. 있잖아. 네, 네. 한 달 내내 돌아다닌 네, 거예요. 네. 대통령 선거급입니다. 예민한 그 노력이 보면 자, 유삼영 우리 동작을 위원장 하루빨리 복덕방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수수료가 좀 나오고 그래야 할 텐데 나머지 분들은 지금 우리 이지은 위원장은 이제 사무실 여는 겁니까? 변호사 한 사무실? 9월 달에 열 것 같아요. 네. 열면 또 알려주시고 네. 우리 강창희 강남을 위원장은 원래 병원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위기 상황이다 의료가. 네. 일단 내가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내 그럴 한 수도 몸이라도 있을 도와줘야 것 되는 거 같아요.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전은수 지역위원장은 사무실로 돌아가시는 겁니까? 네. 법률 사무소로. 네. 정식 개업은 전이지만 지금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유삼영 위원장이에요. 수수료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 수수료 지금 유삼영 위원장 동작에서 복두방을 개설했고 그게 그냥 연계 아니라 자격증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거기서 전세 사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있으면 잡아줍니다. 전세 사기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말씀 그래요? 좀 해도 됩니까? 한번 해보시죠. 지금 업과 연결된 것 같으니까. 아니, 전세는 복덕방이고 사기는 경찰 업무고 수사 업무고 동작을 관악 이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500명이 넘고 상당한 수가 지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서 국회의원들하고 피해자들 모여서 간담회도 했고 이 문제가 사람들 쉽게 넘어가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이 피해자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도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취업도 안 되는데 어렵게 취업이 돼서 조금 월급 조금 받고 있는데 그게 톡 틀린 거죠. 경험 부족한 사람들 노래요 보면.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수 있고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 전세할 수 있는 사람들은 피해 대상에서 벗어나고 빌라가 주로 대상인데 다주택. 그 대상이 신혼 부부들이나 진짜 스타트 사회생활을 출발하는 사람들한테 출발부터 이런 어려움을 주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현금으로 다 보상을 해주자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해서 어제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법이 그 개정이 돼서 좀 더 완화된 좀 더 많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예방을 해야지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피해 주거 안정이나 피해자 지원은 한정적이다. 예방은 유삼년 복덕방에 와서 여러 가지 방법인데 좀 상세하게 잘 그 공부를 해서 해야지 덜컥 이래 했다가는 위험하다. 그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길게는 못 하는데 그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지켜봐야 된다. 그게 걱정이 되면 유삼년 복덕방으로 가라. 주소는 꼭 그런 뜻만은 아니고 전세 사기로부터 이 젊은 사람들은 보호돼줘야 된다.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된다.
좀 더 관심을 가지자 네. 그런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면 유상령 복덕방을. 저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네. 결국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책임을 또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상을 파악하는 기능이 없어요. 문제가 생겨도 배상 책임이 없어요, 사실. 게다가 공인중개사가 네. 공범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럴 그렇기 때. 때문에 네. 저렇게 유삼년 복덕방 하시는 공인중개사님께 절대 공범이 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법 개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자, 이제 돌아가 주세요. 네. 시간이 짧죠? 정말 준비한 게 많은데. 끝났습니다. 네. 또 모실게요. 너무 네. 재밌었어요. 예, 포개민 날 안녕.